우리 몸에 제2의 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몸의 면역을 70%나 좌우하고 감정까지 조절하는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바로 장입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한 장을 유지하면서 장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는장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장누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장이 센다는 말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몸 면역세포가 대부분 장에 있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약물 남용이 장내 면역을 떨어뜨려 장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누수가 일어난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좋다는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장이 새고 있기 때문에 비싼 돈만 변기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장누수란 무엇인가? 장누수의 정의는 소장세포들의 구멍이 나거나 세포들 간의 틈이 벌어져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 유해세균,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 각종 장기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여 전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장누수라고 한다. 장누수가 일어나면 우리 몸의 영양 공급처였던 장이 갑자기 독소 공급처로 돌변하며 전신의 다양한 질환들의 도미노가 시작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장누수는 장세포가 죽어 염증이 생겨나고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생겨나는 것과 장이 헐거워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은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장이라는 장기이다. 장누수일 때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장은 통각 수용체가 없어 장이 느끼는 불편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장누수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대신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장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장누수는 비단 소화기관이 아닌 다른 장기를 통해서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르몬 불균형, 두통, 편두통, 알레르기 질환, 피부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이 그 증상이다. 누구도 장누수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는다. 사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하며 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음식에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장기가 보내는 신호들이 있다. 고맙게도 장은 여러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준다. 속쓰림, 메스꺼움, 복부 팽만감, 가스, 명치, 통증, 변비, 소화불량 등의 증상들이 바로 장누수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다. 이는 곧 장누수로 가기 전에 내 몸을 돌보라는 고마운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바로 알아차린다면 장누수뿐 아니라 전신 질환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느끼고도 단지 소화가 안 되나 보다라고 가볍게 넘겨버리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증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장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음식이 장누수를 만든다. 장누수를 일으키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식이 섬유 음식, 설탕과 액상과당, 글루텐, 트랜스지방과 같은 고지방, 차가운 음식 등은 장누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 첨가제와 알코올도 장누수를 일으키며 그 외에도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이 중 장누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음식이 있다. 심각한 전신질환의 주범인 글루텐과 렉틴. 현대인의 뇌질환의 70%가 글루텐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오늘날 글루텐은 매우 심각한 성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매일 거의 몇 끼니의 글루텐을 섭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루텐은 밀가루, 보리, 귀리 등의 곡물과 소스류 등에 들어있다. 글루텐은 장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글루텐이 일으키는 염증 반응은 장내 세포를 죽이고 산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자극을 받은 세포벽이 뚫리면서 장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건강한 사람의 경우 밀가루, 곡물을 몇 번 먹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장에 문제가 있거나 렉틴과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바로 반응이 일어난다. 또한 글루텐과 렉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적이 되어 장누수를 일으킨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장은 자극이 될 것이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장누수가 일어난다. 곡물 중 발화된 것은 괜찮다. 발화 과정에서 독소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몸에 독소가 많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누수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곡물을 채소, 과일로 대체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생활 때문에 꼭 먹어야 한다면 발화 현미를 먹는 편이 낫다. 그리고 장누수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결합될 때 더욱 빨리 일어난다. 칸디다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차가운 음식. 차가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장이 축축하고 습한 환경으로 조성된다. 이런 환경은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여기에 설탕이나 가공식품들을 먹는 식습관이 더해지면 칸디다균이 과다 증식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칸디다균은 모든 사람의 몸에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미생물인데 소량일 때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다 증식하게 되면 인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칸디다가 과다 증식하면 장벽에 구멍을 내어 장세포를 손상시키거나 괴사시켜 장누수를 유발시킨다. 장누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칸디다가 만들어내는 독소다. 이런 경우에는 찬 음식과 설탕 및 가공식품들을 멀리하고 따뜻한 한방차와 천연당을 수시로 먹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몸의 보호 장벽을 얇게 만드는 유화제.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농도를 향상시켜 빵을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고 보존 기간도 더 길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빵과 케이크를 만들 때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첨가물인 유화제는 두부, 스파게티, 라면 등의 면류와 커피 믹스에도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유화제는 장벽의 방어 기능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액을 얇게 만든다. 점액이 얇아지면 장세포들이 장내 세균에 노출되어 장벽은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한다. 장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미세 염증을 만들어 장누수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면서 우리 몸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에 쉽게 노출된다. 장을 활짝 열어 독소를 마구 배출하는 알코올. 알코올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벽의 기능을 방해하고 장누수가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 장의 염증을 만드는 유제품 속 카제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은 우유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이다. 그런데 이 카제인은 불내증으로 인해 장누수를 일으킨다.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인 액상과당, 설탕, 아스파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빵 등에 들어있는 설탕과 액상과당은 장에 있는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세균들은 장내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과다 증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만든다. 염증이 생긴 장벽이 뚫리며 장노소가 발생한다. 몸에 들어와 독소로 돌변하는 각종 식품 첨가물.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속에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맛을 좋게 하거나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기 위해 음식에 첨가하는 물질인데 이 식품 첨가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독소로 작용한다. 이 독소는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으키고 장벽에 자극을 주어 장누수의 원인이 된다. 한국인은 보통 1년 동안 총 약 25kg의 식품 첨가물을 먹는다고 한다. 해독을 통해 이 첨가물들을 몸에서 배출해내지 않으면 장누수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를 통해 심각한 감염을 치료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항생제가 모든 감염을 근절하는 특효약은 아니다.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과용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감염을 방지하고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 먹는 항생제가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부득이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따르되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항생제 복용을 1일 2회 처방받았다면
아침에 1회, 저녁에 1회 항생제를 복용하고 유산균은 점심때 복용하는 식으로 항생제 사이에 복용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누수가 알레르기 질환을 만든다. 장에 누수가 발생하면 장벽을 통해 들어온 음식, 영양소, 음식 첨가제, 먼지 등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질들을 모두 침입자로 간주해 인체 곳곳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난다. 그 위치가 코라면 비염, 피부라면 아토피, 호흡기라면 천식이 발생한다. 면역세포에서 분비하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먼저 가려움, 코막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서 면역세포들이 관여하면서 염증들이 나타나게 된다. 장누수와 알레르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장누수와 알레르기의 악순환을 끊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야채, 과일을 비롯해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기존에 먹던 고기를 목초를 먹고 자란 유기농 육류로 바꾸고 자연산 생선을 섭취하는 방식이다. 또한 설탕, 가공, 정제된 음식과 음료를 배제한 자연식과 더불어 유제품 또한 기존 것이 아닌 발효된 것을 식단으로 권한다. 인체의 모든 장기와 호르몬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염증을 조절하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 식이섬유와 다양한 색깔의 야채, 짙은 녹색잎, 야채소를 매일 먹어주고 베리류 등의 과일을 먹어주면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을 채워줄 수 있다. 사람마다 대사 과정과 효소 분비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원칙을 찾는 것이 좋다. 장누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10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인간이 만든 가공식품보다 자연이 주는 음식을 선택하라. 둘째, 우리 몸을 치유하는 지방을 섭취하라. 식용유와 같은 식물성 오일에 함유된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태우고 뇌 기능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지방, 즉 오메가3를 섭취한다. 들기름, 유기농 아보카도유, 코코넛 제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셋째, 설탕 섭취를 줄여라. 넷째, 질 좋은 고기를 먹어라. 가둬진 채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는 염증을 유발하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 반면 자유롭게 방목해 키운 육류는 먹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키운 육류는 오메가3를 포함해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한다. 다섯째, 가능하면 발효식품과 발효음료를 섭취하라. 발효음료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효소 유기산 등이 풍부해 건강한 장을 만들어준다. 생치즈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로부터 생산된 요거트, 버터 등의 유제품이 좋으며 김치, 피클 등 발효된 여러 종류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좋다. 발효 음료에는 코코넛 주스, 홍차, 사과식 초산, 레몬수 등이 있다. 여섯째, 바다에서 나는 것 중 나쁜 것은 없다. 생선에는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이 육류보다 훨씬 풍부하다. 생선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양식 어류는 가급적 피하며 수온과 중금 속에 중독되었을 수 있으므로 대형 어종은 피해야 한다. 일곱째, 식물성이라는 이름표에 속지 마라. 콩기름, 옥수수유, 캐놀라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오일은 먹지 않는다. 하지만 압착공법으로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추천한다. 여덟째, 동물의 내장과 부산물의 숨은 영양소에 주목하라. 목초 먹고 자란 동물이간, 골수, 뇌, 피 같은 고기의 부산물에는 영양소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아홉 번째, 탄수화물도 섭취하라. 단 곡물을 피하라. 탄수화물도 섭취하되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물은 줄이는 게 좋다. 하지만 곡물을 피하라. 탄수화물도 섭취하되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물은 줄이는 게 좋다. 쌀은 평상시 먹던 양에서 50%로 줄여 먹고 식이섬유를 주로 섭취한다. 열 번째, 달걀은 오케이, 우유는 노. 달걀 등의 알류는 인류의 단백질 보충원이 되어 왔다. 달걀은 유정란을 선택하되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하는 게 좋다. 우유는 가능한 피하라. 장이 환영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수면 습관 등은
단순히 장누수 치료뿐 아니라 모든 병의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거나 언젠간 시작해야지 하고 미룬다. 생활 습관은 분명 장벽 기능과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장누수를 유발하여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장벽과 장내 세균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으로 전환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헐적 단식은 장누수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매일 12시간 단식할 경우 손상된 장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도 높여 장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장벽 기능과 장내 세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벽과 장내 세균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장누수와 장 건강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